여자라면 누구나 처음 생리를 시작하게 된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육체가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고 심리적으로도 아주 예민할 때인데다 생리를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퍽 난감하기 때문인데요. 바지에 피가 묻은 거야. 할머니가 그걸 보고 나갔다 오더니 나한테 까만 봉투를 툭 던지는 거야. 안에는 생리대가 잔뜩 들어있고. 그러더니 나보고 못된 것이 나쁜 것부터 시작한다고. 14살 처음 생리를 시작했을 때 할머니로 인해 상처받은 그녀의 여성성은 빨갛게 피를 흘리고 자존감은 구겨진 생리대처럼 작아졌죠. 15살 때 은영이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은영이네 엄마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내가 누구 생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은영이 동생 윤정이 걔 생리 시작했다고. 내가 거기서 걔 생리하는 거 축하해줬잖아. 내가? 내가. 이 일화는 아마도 첫 생리를 경험해본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야. 알지? 그리고 생리에 대한 불편함과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위로와 같은 일화이기도 하죠. 가족 치료사이자 내면아이 치료 전문가인 존 브래드쇼님은 어린아이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감정이 억제됐을 때, 특히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의 감정들을 그 아이가 그대로 가진 채 자라서 성인이 된다면 화나 있고 상처받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어.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엄마는 아니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쩌냐고.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이 내면 아이가 바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건데요. 그때 난 내가 다진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 그때부터 부러운 것도 싫은 것도 정말 많아졌어.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건드려지면 36살의 어른이 마치 9살 아이처럼 행동하면서 건강한 슬픔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동을 겉으로 표출하게 되죠. 제일 싫은 건 따로 있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할머니! 할머니 싫어. 아니면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아무도 믿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자기 스스로에게 표출하며 자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말이나 몸짓 또는 행동이 마치 마술처럼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결혼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아니면 혼자 버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성인으로서 행동하는데 계속해서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여전히 모르는 건 너무 많고 당장이 막막해서 멍해지기도 하는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즉 인간의 핵심 요소를 즉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면의 아이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거죠. 이게 다 나야? 이게 다 너다. 보면 모르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숙녀들의 하룻밤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랑해. 36살 성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나와 접촉하고 그때 겪었던 나의 슬픔과 좌절과 아픔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왔는데요. 그건 그녀의 내면에 남아있던 상처들이 진짜 치유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숙녀들의 하룻밤이 만들어진 2011년은 1975년생인 한병화 감독님이 36살이 되시던 해였습니다. 이 작품이 36살의 기혼 여성이 된 내가 어린 시절에 나와 만나 얘기를 나눈다는 설정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아마도 감독님 본인의 얘기가 담겨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어느 정도의 허구가 가미됐을 수도 있겠죠. 오늘 밤이 아까워. 이왕 이렇게 모인 거 며칠 더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어차피 각자 위치로 돌아가면 다 있게 되는데 뭐
36살에 난 뭘 하고 있어? 어차피 내일 다 잊혀진대도. 나의 성장 과정과 만나볼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이 밤이 지나면 서로 만났었다는 걸 잊게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야? 이게 다 너다. 보면 모르냐? 그런데 36살의 내가 하룻밤 동안 만나게 된 건 왜 하필 8살, 9살, 14살, 19살, 25살의 나였을까요? 여긴 정말 아늑하다. 예쁜 피아노도 있고. 피아노가 치고 싶었던 아이. 그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어.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비가 막 오는 거야. 우산도 없는데 우산을 가지고 마중 나와준 엄마 때문에 그날 하루가 온통 행복했었던 아이. 그땐 내 방 갖는 게 소원이었어. 거기다 내 방을 갖는 게 소원이었던 내 아이. 방을 만들었어. 바지에 피가 묻은 거야. 그러더니 처음 생리를 시작한 아이 등은 못된 거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난 많이 변한 것 같아. 니들은 좀 실망할까? 지금의 나를? 36살의 나는 지금의 내가 어린 시절에 꿈꾸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덕에 피아노 학원이 하나 생긴 거야. 선생님이 나한테 오더니 이렇게 쳐봐라 저렇게 쳐봐라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내가 곧잘 따라하니까 칭찬도 해주시고. 8살의 나는 피아니스트를 꿈꿨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성공한 사람? 뭐 그런 거. 19살의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 꿈꿨고 난 적당히 돈이 모이면 세계 여행을 떠날 거야. 여행 중 근사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난 그 근사한 외국 남자와 헤어지기 싫어 결국 국제 결혼을 하는 거지. 걱정 마. 거기서 난 또한 예술혼을 불살라 좀 괜찮은 아티스트가 될 것 같으니까. 25살의 나는 국제 결혼을 하고 괜찮은 아티스트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요. 설마 그냥 살림만 하고 있진 않겠지? 돈은 많아? 설마 지질이 궁상 떨고 사는 건 아니겠지? 어쨌든 난 결국 평범해져 버리는 건가? 그랬기에 그녀들은 평범해져 버린 36살의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상 같은 거 그런 거 있어? 흙냄새 나는 데서 살고 싶어. 잘생긴 나무 옆에 집을 짓고 고요한 마음을 갖고 가끔 여행 다니는 여유도 있다면 36살의 내가 가진 소박한 꿈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더 원대한 꿈 같은 거 말이야. 유명한 디자이너나 위대한 감독 뭐 그런 거. 고작 잘생긴 나무 아래 집 짓고 사는 거 말고. 꼭 원데이야 꿈이니? 그래도 나는 네 꿈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런 사소한 사람이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아줌마가 내 미래라니. 그만해. 원대한 꿈, 자유로운 꿈, 멋지고 대단했던 옛날의 꿈들이 지금의 내게 비난과 원망을 퍼부었는데요.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결혼 따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내 미래라고 하는 아줌마는 아이까지 낳고는 결국 자기 자신의 이상이 나무 아래 사는 거래. 여기 괜히 왔어. 살다 보면 문득 어릴 때 가졌던 내 꿈들이 무색해져 슬퍼질 때도 화가 날 때도 있죠.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아 뜨끔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어쩐지 어린 시절의 나에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노라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어쩌면 애매한 예술보다 더 고귀해. 그러나 그녀는 변명 대신에 쌓이고 다져지고 성장해온 생각들을 풀어놓았죠. 36이 되니까 나의 특별함보다는 내가 무엇일까가 더 중요하게 됐어. 무엇을 위해 특별해져야 하는 걸까? 날 위해? 세계와 우주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변하게 된 꿈들을 찬찬히 꺼내 과거의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희 그대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널 만났지만 나의 꿈은 그대로여야 하는 거지. 유학도 가고 위대한 예술가가 돼야 하는 그 꿈도. 그럼 그러나 과거의 나에게 꿈을 바꾸라고 말하진 않았는데요. 아니 오히려 그때 그 시절 꾸었던 꿈들을 계속 꾸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늘 그리웠고 너희가 꾼 꿈도 잊지 않고 있어. 지금 나의 꿈이 그때와 다르다고 해서
지나간 꿈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의 나는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대해도 소박해도 결국 똑같은 꿈이야. 세상엔 나 말고도 중요한 게 많아. 뭐? 자식 같은 거?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걸 아이가 이룰 수 있게 힘껏 희생이라도 하는 중이야?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를 비난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살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과거의 내가 한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된 건데요. 이곳에 오는 길 내내 두근거리면서 왔어. 분명히 근사할 내 미래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근데 좀 힘 빠지네. 만약 보통의 회귀물 작품이었다면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행동도 바꾸라고. 그래야 너의 미래, 그러니까 36살 지금의 내가 행복해진다고 닥달했을 겁니다. 너희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행동해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었던 건데요. 비 온다. 여전히 비가 좋아? 아니, 더 좋아졌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 같잖아. 건물도, 길도, 사람도, 마음도. 그러나 수녀들의 하룻밤 속 36살의 나는 그러지 않았죠. 아마도 그건 높은 자존감과 현재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많은 깨달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비가 오니 얼마나 좋으니 지금.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든 기쁨이 되어간다. 세상 모든 슬픔이 되어간다. 간다. 나는 지금 너